여보, 가뿐한 걸로. 물론 부드러운 오뚜기 스프죠. 엄마, 우리도요. 그럼 오뚜기 스프지. 맛있고 부드러운 오뚜기 스프. 스프는 오뚜기가 맛있습니다. 여자는 커피 향기 속에서 부드러워진다. 맥심 모카 골드.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커피 맥심 모카 골드.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먹기 편안한 건 약샘표죠. 마시니까 마시기 편하니까. 약샘표니까 이제부터 마시는 우황 청심원은 약샘표입니다. 삼성 우황 청심원. 모닝볼 신선한 아침의 정성. 떠먹는 요구르트, 선키스트, 모닝벨. 아이들에게 꿈과 건강을 주세요. 선키스트 모닝벨. 다친 데 바르는 약 있어요? 어머나, 후시딘 발라야겠네. 상처엔 처음부터 후시딘이에요. 후시딘 연고. 딱지 위에 그냥 발라 덧나지 않아요. 난 애들만 바르는 줄 알았죠. 후시딘 연고. 부채표 동화약품. 전국의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오솔길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오늘 아침은 무용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50여 년이 넘게 춤과 함께 살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특히 전통무용인 이 태평무 예능 보유자이신 강선영 선생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줄여서 예총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뵙고 오늘 인생의 오솔길 여러분과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강선영 선생, 1926년 3월 20일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선생은 안성 여자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춤 재능을 나타내서 당시 조선음악 무용계의 제1인자였던 한성준 고전무용연구소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성준 참봉의 애제자로 10대에 이미 승무를 비롯해서 태평무, 학춤, 신선무, 검무 등을 몸에 익힌 선생은 20대가 돼 일본으로 건너가 잠시 한국 무용교사가 되기도 했다가 귀국해서 곧 결혼하게 됩니다. 6.25 전란 중이었던 지난 1951년 강선영 무용연구원을 개설해서 다시 춤을 추게 됐고 1970년 국립무용단 부단장, 1974년 강선영 무용단 창단, 1985년 무용협회 이사장, 다시 1987년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비선된 강선영 선생은 다음 해에 본인이 가장 아끼던 춤 태평무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장희빈을 비롯해서 창작 무용작품을 발표해왔던 선생은 서울시 문화상을 비롯해서 국민훈장, 목련장, 또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늘 뵈도 참 고우십니다. 무슨 좀 비결이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예.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늙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제19대 예총 회장 되신 지가 1년 반 네. 됐습니다. 물론 부이사장으로 쭉 계시다가 비선이 되셨지만 역시 맡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우시죠? 네, 뭐 부이사장이야 별일이 없죠. 근데 일단 맡고 보니까 너무 어렵고요. 작년 1년은 예총을 파악하는 해였고 예. 올해는 예술인들의 지위 향상을 올려놓는 해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예총 회원이 상당히 많아졌을 겁니다. 네, 여기 10개 단체가 있고 네. 지방 지부가 57개 단체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 17만 인구입니다. 네. 네, 그죠? 출장도 자주 다니셔야 되고 행사도 참여하셔야 되고 시간을 쪼개 쓰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뭐 별로 참 누가 보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밤낮 노는 것 같은 그런 예정인데요. 예.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도 많고 그럼요. 또 괜히 분주다사해요. 네. 특히 이 고처님이 이제 전봉초 선생이 또 네. 맡으셨었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 예총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혹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아니면 역으로 또 좋은 점은 또 혹 없으신지. 글쎄 여자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건 아직은 못 느꼈어요. 그러나 뭐 또 여자이기 때문에 또 좋다 하는 것도 못 느꼈고 그런 거는 아직 뭐 못 느꼈습니다. 네. 특히 그 아까 소개해드릴 때 스승이셨던 그 한성준 선생님 어떻게 만나시게 됐고 또 그 한성준 선생님을 우리 강선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들려주시죠. 사실은 지가 무용가가 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렸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그 학교 예술제 때 무용을 좀 했어요. 근데 노래하고 무용하는 그 주역을 맡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해서 뒤에서 딴 사람이 불러주고 무용은 아마 특이하게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구경 오셨는데 선생님이 따님을 무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김복순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안 잊고 있어요. 근데 그 서울서 내려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지금 101살이 되시는데 굉장히 그때 아주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고한 그 집안에서 딸을 그 무용을 시킬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하고 결국 엄마하고 쫓겨나긴 했죠.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뭐 평택 나오셔서 그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하숙도 치고 바느질품도 파시고 저는 이제 서울 와서 학교를 중단하고 서울 와서 공부를 했죠. 엄격하신 분이었습니까? 한 선생님이? 그러면요. 저 종아리들도 많이 맞았죠. 네, 그날. 무형문화재에 계시는 그저 한영숙 선생의 손녀딸이죠. 그 네, 큰아드님의 따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언니하고 같이 7년을 한 집에 있었죠. 네, 연구생. 그때는 지금은 이제 집에서 학생들이 배우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걸 못했어요. 거기서 숙식을 하고 거기서 청소도 해야 하고 심부름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무용도 가르쳐야 하고 배우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웠죠. 배도 많이 고팠고. 그 선생님 문화에서 일생 그 이 무용이나 이런 예술 쪽에 활동하시는 분 중에는 지금 어느 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찬흥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오래 계셨던 분은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지금 삼교연자라고 한 분이 지금 일본 무용 그 다카라스카에 있던 분이 그때 와서 한국 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은 지금 살아 있고 일본에. 그러시군요. 그 강선영 선생님께서 처음 무용하실 때가 결국은 이제 일제치하 외정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용, 춤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식이 바빴죠 아주. 지금과는 뭐. 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 극장에서 무용을 지금같이 발표회를 한다. 무슨 이런 게 없었죠. 지금 아주 현대화돼서 호텔 같은 데서 무슨 이렇게 그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리셉션 다음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명월관 뭐 국일관 이런데 그 조그만 극장이 있어요. 공연장이 조그만 게.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뭐 총독분이 이런 데서 와서 춤을 춰라 하면 추었죠. 꼼짝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무용을 한다 하는 게 그때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았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못 받았죠. 뭐 떳떳하게 춤, 무용한다라고 어디 이렇게 무용 소리가 없었죠. 춤꾼이죠. 춤꾼. 네, 춤쟁이, 광대. 네. 그렇죠. 결혼하심과 동시에 그 가풍이 시댁이 조금 그러셔서 춤추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혼하시게 된 얘기부터 조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또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일본서 다카라스카에서 제가 조금 그 무용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일본서 학교도 좀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도 폭격이 심해서 원폭이
이제 저기 되고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집이 전부 천안 그 우리 형부가 천안 분인데 예. 그리 전부 소개를 갔었더라고요. 그때는 그 피난을 소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갔더니 또 정신대를 뽑아가려고 저를 그러던군요. 그래서 저는 정신대가 뭔 줄 모르고 뽑아가면 도로 1번으로 가서 에이 자꾸 여기도 뭐 전쟁이 그렇고 그러니까 도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신대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 가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형부가 중신을 해서 혼인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타의에 의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방 전이죠, 물론. 네. 44년. 그러면요. 네. 그, 해방 전이죠. 예, 그 무렵인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 혹 슬아의 자녀분이나 가까운 분 중에 가족 중에 계속 네, 그 저희 딸이 무용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딸 하나 있어요. 예. 해방등인데 저는 또 지가 하도 그 불우하게 그 예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본인 자신도 한번 일기를 쓴 걸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대학 때 그런 걸 쓴 걸 보고 나하고는 참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 가서 또 TV 아나운서를 하더라고요. 뭔가 피가 조금 흘렀던 모양이죠. 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결혼해서. 선생님 말씀 중에 예술인들은 항상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만 네. 그런 바탕에서만 예술을 할수 어떤 있죠. 그 역량, 네. 실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그 춤 생활 50년을 쭉 되돌아보시면서 그 길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저는 너무 험난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할아버지 완고한 할아버지 앞에서 어머니하고 저고 둘이 좀 쫓겨나다시피 하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하고 돈 5원을 그 수업료로 보내시는데 그거를 사실 대시기가 참 어려웠었죠. 예.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도 괴로웠고 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그 이런 예술계로 나갈 운명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는 그만뒀으면 하는 것이 그 지가 밤낮 바라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구여하시고 정말 소녀따님보다 어느 면으로 더 구여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도 그걸 그렇게 처음엔 마음을 못 붙이겠대요. 어머니의 고생 때문에.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나는 이거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하고 그냥 또 결심을 하니까 괜찮았어요. 걸어오신 길에 조금도 후회는 없으시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던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끌고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힘들게 그렇죠. 터득하셨기 때문에 네. 더 사랑과 어떤 애착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용에 대한 애착도 더하고 네. 또 정말 배고프고 괴로우면서 배웠던 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무용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제가 태평무를 그렇게 추지만은 그 춤출 때마다 그 옛날에 그 배울 때 고생했던 게 그대로 자꾸 머리에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안 버려지고 네. 추게 돼. 그 태평무라고 하는 그 춤이 언제 생겼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수돼 왔다고 아시는지요? 그 춤이 그러니까 그 한 조금 100년이 넘었다고 보죠. 근데 그 음악은 수백 년이 내려온 음악이에요. 그 음악은. 예. 근데 한성준 선생님이 그 무용으로만 유명하신 게 아니라 고수로. 그렇죠. 명고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단을 잘 치시니까 그 왕신이 당구셀 이렇게 나가서서 음악을 연구하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세계 각국에 그런 음악은 없죠. 36박까지 나가니까 박이. 예. 그러니까 이건 참 특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속이죠. 근데 지가 생각할 때는 그 한 선생님이 왜 태평무에다가 왕비나 왕의 옷을 입혀서
추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그 어려서 그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용이라도 그런 자기가 왕옷을 입고 한번 추는 것이 원이었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궁에서 많이 그 선생님 말씀이 그 무속을 많이 지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비가 그 무속장단의 태평성대를 추는 거를 그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 한성준 선생님이. 아. 그 음악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음악은 수천 년 내려오는 음악이고 무용은 한 100년이 조금 남았어요. 네. 그 해외 공연이나 이럴 때 이제 직접 또 태평무 선보인 예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많죠. 그럴 때 그 외국 관객들, 외국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평무를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 추게 됐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음악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느낄 수 있는 음악이 아주 색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 한국 춤이 좀 느리고 이렇게 정서적이고 이런 데 반해서 그거는 또 그 느렸다가 아주 와일드한 그런 그 아주 경한 음악이 나가고 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네하고 그 저희가 맞으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스페인 그 춤하고에 많이 그 정열적인 게 닮아가는 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발더듬이라든지. 예. 이제 그렇게 춤을 오래 하시면서 제자도 많이 또 이렇게